우진산전이란 비상장기업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 증가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는 6%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자 오늘 뉴스의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17년간 KTX 열차 공급 쥐락펴락 현대로템, 스페인 업체 진입에 독점구도 깨지나 라는 제목으로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 내용에 압축된 내용을 보면은 KTX 제작 국내 고속철도 시장 독점해온 현대로템, 스페인 업체 손잡고 독점 시장 뒤흔든 국내 중견기업. 매우 센세이션하게 어휘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진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속철도 시장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 될까? 그 다음에 30년 연한채운 KTX, 수조원 규모 사업도 줄이어 대기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국내 중견기업인 우진산전. 그러니까 우진산업으로 했다가 우진산전으로 했다가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고속열차를 공급하는 스페인 업체 탈고라는 스페인 업체가 있는 모양이네요. 손을 잡고 고속철도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TX가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들여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는 현대로템의 꼼수 얘기까지 나옵니다. 꼭 제목을 현대로템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해야 할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철도 차량 경쟁체제 시작, 이 정도 이 조선일보, 조선비즈 이 격에 맞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선동적 제목들이 한국 언론의 최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사진은 현대로템의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실물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산전이 비상장 기업이라서 찾아봤는데 우진이 모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우진은 원자력 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계측장치 및 원자력 발전소 설비 등의 제조 및 판매, 이렇게 거창하게 좀 되어 있는데, 제가 소식적에 조직 생활할 때 알고 있는 거는 옛날에는 그냥 우진 계기로 알았거든요. 그때도 우진이라는 게 별도로 모기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기 업체로 출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명을 보면 이재원 씨가 15.82%를 가지고 있고 이재상 씨라는 분이 9.58%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우진의 주가는 8,460원으로서 2021년 말 대비 한 220% 정도 상승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유원전 텍소노미 우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보유 부각, 이런 게 있고요. 헤럴드 경제 7월 7일자 뉴스. 우진 아랍에미리트죠. 바라카 3호 운영 허가 취득, 부품 공급 이력의 강세. 아시아 경제 6월 20일자 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은 원전 계측기 전문기업으로서 고준위 방사성 핵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7월 6일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원전을 다시 돌리면은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 내 땅에는 안 돼, 그걸 뭐라 그러죠, 님비 현상으로 해가지고 매우 정부로서도 그 골치 아픈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경주 인근에 그 말하자면 찬성이 돼서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회계로 보면은 이 우진 산전은 철도 차량 및 철도 차량 부품, 산업용 기계 장비 등을 만드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고, 제품 매출원가는 기계 장비로 추정되고, 진행 매출원가란 독특한 원가를 제가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도 차량 제작에 들어간 원가로 해석을 일단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4.1% 증가했는데요. 원가 회계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41.6%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을 대부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거꾸로 감소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원가는 이 매출 증가율보다 약간 크게 증가한 식으로 결산을 해가지고 매출 총이익 좀 늘어나고 판매관리비가 보다는 더 증가했으니까 32.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90.4% 증가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그리고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해봤더니, 현대로템의 현재로서는 한 10분의 1 수준 매출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완성 그 철도 차량을 아직까지는 제작한다기보다도 그 부품 제작 납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뭐 얘기하는 겁니다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산식,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게 근본적인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이 매출원가의 구성 내역을 보니까 제품 매출원가 있고 상품 매출원가가 있는데, 매출원가의 대부분은 진행 매출원가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수주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자산 성격으로 해석이 되는데, 건설업으로 치면은 이제 건설공사 원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이 제품에 대한 제품 원가고, 철도 차량과 같이 수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진행 매출 원가로 별도로 이 기업은 분리해서 사업 부문별로 그렇게 원가를 산출하고 있는 거로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쭉 제가 그 스루프트 회계를 분석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스루프트 회계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그 홍보하는 식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그 매출 증가율보다 사실상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3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스루풋율은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34.7%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 TOE 생산성은 0.0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하고는 틀리게 그 성과가 내려간 거죠. 스루픈 영업이익이 108억 원 정도 나왔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7억 원이 작은 숫자입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재고가 감소할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다. 근데 2021년도는 2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67억 원 증가했고 작년에는 105억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이 67억 원 증가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회계가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비상장 기업이나 상장 기업이나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렇게 그 하기와 같이 기말 재고만 공시해서는 안 되고 재고 흐름으로 이제 공시를 해줘야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품목별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미작품 등을 쭉 나열해서 기초재고 얼마 있었는데 입고가 얼마 됐고 출고가 얼마 됐고 폐기가 얼마 됐고 타기정 대체가 얼마 됐고 그래서 출고계가 얼마고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야 기업의 그 회계 투명성이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스루풋 회계를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감사 보고서에는 비성분 데이터를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가공 비율은 그 현대 로텀의 가공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역산해서 풀이를 해낸 건데요.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30.7% 증가한 거로 산출이 되고 운영비용은 34.7%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그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적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그 말하자면 철강제 가격 등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원재 그 가공 비율이 내려가고 역으로 원재료 비율은 재료 비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2단계, 3단계 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이 있는데요. 2단계는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가감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 회계법인들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만 확인을 하겠죠. 저처럼 2단계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아마 그 한국에서 제가 최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경영평가지표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슬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TOE 생산성까지 그 세 가지 모두가 떨어졌죠. 이렇게 그 다 떨어지면은 일단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투명 가정도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던가 아니면 수주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던가 두 개를 다 동시에 보여줘야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상장 기업한테는 이것을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2022년도 올해가 얼마 정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그 한번 예측 게임을 해보면은 판매 관리비가 한 35% 증가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전년도보다도 80% 더 이익을 낸다 하는 가정을 했을 때 그 매출원가를 그 추출해 내야 되는데 생산 재료비가 50% 증가한다고 봤고 가공비는 35%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 경우에 총 제조 비용이 4,411억 원이 나오는데 재고의 증감이 없으면은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재고를 안 늘리는 거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5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좀 구체적으로 그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원 단위로 얘기하면 조금 너무 금액이 좀 작고요. 그렇지만 원 단위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50만 7,274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그러면은 한 24,200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계약을 했을 때 그냥 50만 원으로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 대비보다는 적게 16,940원 정도 이익이 나오는 거다. 이랬을 때 이제 재고가 증감이 없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우선은 손익분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프로핏이 영업이익이 50%만 증가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이게 가공비하고 그 판매관리비 합의 평균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35%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4,679억 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최소 그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그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수준은 최소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를 2022년도에 4,854억 원으로 제한을 해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원 단위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48만 5,400원에 제한했는데 이 48만 원에,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50만 원으로 나오는데 스루풋은 있는 데이터 부풀리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48만 5천 원에 하더라도 3만 5,300원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48만 원으로 깎이더라도 한 3만 원 또는 남는다. 이것이 이제 저는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8만 원에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좀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14회전 7.1% 증분을 시킨다 그러면은 매출 증가 효과는 15.8%가 증가해서 토탈 47,776원의 이익을 낼 수 있고 계획 대비 35.1%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매출액 증가는 판매 수량의 증가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수주되어서 진행 중인 공사를 진행을 단축시켜 매출 인식을 더 빨리 한다는 의미의 매출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우진 산전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